저기 저 차 좀 봐요. 갑자기 회사 앞에 벤츠가 5대나 섰어요. 동료의 외침에 수아는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다 말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전 10시 작은 광고회사 희망기획 앞에 검은 벤츠 S클래스가 5대나 줄지어 서 있었어요. 28살 한수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 비 오는 밤 골목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수아는 통장 잔액 마지막 12만 원으로 병원비를 냈었죠. 어제는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와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완벽하게 다린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에 든 고급 서류 봉투. 저분이 그 노인분 맞죠?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설마, 진짜? 수아의 속삭임과 함께 노인이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수아 씨 계십니까? 과연 12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의 에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7시 서울 외곽 좁은 골목길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얇은 점퍼만 걸친 28살 한수아가 건물을 나섰어요. 희망기획 대리인 수아는 오늘도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오태식 상무가 던진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죠. 내일 아침까지 수정본 올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 수정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수아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맞은편 골목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다 횡단보도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7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 창백한 얼굴. 지나가는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할 뿐 모두 외면했어요. 저런 건 소방차 부르면 되는데. 중년 여자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수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난한 손님에게 공짜로 밥을 주시던 어머니. 수아야, 사람이 먼저야. 돈은 나중에 벌면 돼. 주변에서는 망한다고 걱정했지만 어머니의 진심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도운 대학생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 찾아와 식당 건물을 통째로 선물했고 어머니는 그 월세로 편안한 노년을 보내셨죠. 5년 전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결국 다 돌아왔어. 너도 그렇게 살아. 수아는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점퍼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며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였더라? 우리 아들 어디 갔지? 말이 어눌했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잡았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로로 뛰어나가 택시를 세웠습니다. 3번째 택시가 겨우 멈췄어요. 기사님, 급한 환자예요.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시트 젖으면 청소비는 따로예요. 수아는 노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노인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 찾아야 하는데 오늘이 기일인데. 병원까지 15분. 수아는 계속 말을 걸어 노인이 의식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쓸쓸한 웃음이 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수아는 응급실에서 노인을 의료진에게 맡겼습니다. 보호자도 신분증도 없는 상황에서 수아가 12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통장 잔액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온 수아는 핸드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카드 승인 금액 12만 원. 잔액 0원. 다음 월급날까지 20일 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수아는 회사 앞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컵라면을 샀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이걸로 때워야 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후배 김민서가 동료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 언니 어제 또 야근했대요. 진짜 호구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자기 일도 아닌데. 민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아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수아는 모른 척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3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수아가 민서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했었죠. 민서야, 이 기획안 어때? 내 의견도 들어볼게. 다음 날 오태식 상무 앞에서 민서가 그 아이디어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회사를 위한 일이니까요. 상무는 민서를 칭찬했고 수아는 그저 박수만 쳤습니다. 한 달 전에는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거래처 부장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불쾌한 말을 했어요. 수아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업무로만 뵙고 싶습니다. 그 부장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다음 날 오태식 상무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한수아 대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그 거래처 얼마짜리 계약인 줄 알아? 하지만 상무님, 그건 업무와 상관없는. 상관없긴. 다 업무야, 업무. 융통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평생 대리지. 결국 그 거래처는 희망기획과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수아는 사내에서 완전히 찍혔어요. 지금도 민서가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옆에서 듣고 있던 오태식 상무가 크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대리지. 착하게만 살면 뭐해?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수아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수아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라면을 먹었어요. 휴게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수아는 집에 있는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제사상에 물 한 잔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수아는 어제 받은 쪽지를 꺼내 펼쳤어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이너스 정. 떨리는 글씨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 어르신은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아는 쪽지를 어머니 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아는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버텼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무시당했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날 오전 희망기획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태식 상무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동방유통 쪽에서 미팅 온다. 이거 따내면 우리 회사 대박이야. 동방유통은 국내 5대 유통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오태식은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대표 자리가 확실했어요. 수아에게는 한마디 더 던졌죠. 한수아 대리, 너는 입 다물고 있어. 괜히 나서지 말고.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지적인 인상. 동방유통전략본부장 정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오태식이 급히 일어나 악수를 청했지만 우진은 먼저 자리에 앉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수아에게 머물렀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봉사활동 현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여자.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오태식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슬라이드와 큰 목소리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을 설명했지만 내용은 공허했어요. 매출 증대, 브랜드 인지도, 시장 점유율 같은 단어들만 가득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우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 캠페인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매출인가요? 사람인가요? 오태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오태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수아는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매출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수아는 가방에서 간단한 스케치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 혼자 준비한 자료였어요.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포장 상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우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마케팅이군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이죠. 미팅이 끝날 무렵 우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태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수아에게 직접 건넸어요. 한수아 대리님, 자세한 건 실무자끼리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는 잠깐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만난 적 있나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수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분명 봉사활동 현장에서 본 그 사람이라고. 회의실을 나가는 우진의 뒷모습을 보며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진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줬다는 게 기뻤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가끔씩 그날 쓰러진 노인 어르신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사라진 뒤로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죠. 그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놓인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 도시락을 먹으며 무심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아도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방유통 정인호 회장이 아들 기일 저녁 실종되었습니다. 회장은 최근 스트레스성 기억장애로 치료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뉴스에 나온 사진 속 인물이 왠지 낯익어 보였거든요. 흰머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지친 듯한 표정. 며칠 전 빗속에서 만난 그 노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먹던 삼각김밥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어요. 카메라가 회장의 모습을 비추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쓰러졌던 그분과 너무 닮았는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 착각이겠지? 수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노인이 차에 오를 때 보조를 받는 모습이 그날 밤 자신이 부축했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동료들이 아무렇지 않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면 병원 전세 내겠네. 저런 사람은 절대 혼자 다닐 리 없지.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어요. 요즘 그런 기사 많잖아. 다 연출 아니야? 서민들한테 친근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수아는 입을 다물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TV 화면 아래쪽에는 자막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부인상 이후 외부 활동 중단, 건강 우려, 치료 중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날 쓰러진 노인도 혼자였지. 비를 맞으면서 혼자 쓰러져 있었어.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노인이 중얼거리던 말들도 떠올랐어요. 여기가 어디였더라?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오늘이 기일인데.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의사가 말했던 것도 기억났죠. 만약 정말 회장님이었다면 부인을 잃은 충격으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잃고 그 슬픔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걸까요? 수아는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뒤졌습니다. 며칠 전 받은 쪽지를 꺼내 펼쳐봤어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이너스 정인호. 성이 같았습니다. 수아는 다시 TV를 봤어요. 마침 뉴스 하단에 회장의 공식 서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인호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쪽지와 TV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글씨체가 비슷했습니다. 또박또박하면서도 약간 흔들리는 필체. 나이 든 사람 특유의 떨림이 있으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글씨였죠. 정말 그분일까? 수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이 혼자 쓰러져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뉴스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 기일 저녁 실종. 그렇다면 그날 혼자 돌아다녔을 수도 있겠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흐릿해져서 말이에요. 수아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그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죠. 과연 정말로 회장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성이 같은 거였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는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글씨는 더욱 또렷했어요. 글씨체가 단정한 걸 보니 교양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수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심시켰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쪽지를 책상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왠지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그 어르신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문 앞에는 그날 길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옷, 흠뻑 젖은 어깨, 손에 든 비닐봉지. 노인은 힘겹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그 처자, 한수아, 어디 있소? 노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르신, 여기까지 어떻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병원비 갚으러 왔소. 그때 오태식 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여기가 노숙자 쉼터야? 경비 불러. 오태식은 노인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상무님, 이분은 수아가 말하려 했지만 오태식은 듣지 않았어요. 탕비실에서 소금통을 들고 와 노인에게 뿌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이거지 같은 노인네. 소금이 노인의 머리카락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후배 민서가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며 웃었어요. 헐, 대박. 이거 SNS에 올려도 되죠? 다른 직원들도 키득거리며 구경만 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노인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몸에 묻은 소금을 손으로 털어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우산을 펴서 노인 머리 위로 씌웠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노인을 보호했죠.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고 가끔씩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했어요. 정류장 의자에 노인을 앉히고 수아는 물에 젖은 옷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병원비는 안 갚으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소. 다시 올 거요. 꼭.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노인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도왔어요. 노인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고 수아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 수아는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때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초록색 번호판이 특이했어요. 일반 차량과는 다른 고급 세단이었죠.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정우진이었어요. 조수석의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분이 맞습니다. 병원 CCTV와 일치합니다. 우진은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 저분이 삼촌을 구한 분입니까? 네, 그날 밤 회장님을 병원으로 모신 분이 한수아 대리입니다. 우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전 미팅에서 만난 그 사람, 봉사활동 현장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비를 맞으며 노인을 챙기는 그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접근하지 마세요. 검은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수아는 그 차를 알아보지 못한 채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어르신이 무사히 버스를 타셨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 일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오전 9시 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고급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저거 뭐야? 벤츠 아니야? 직원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회사 앞에 멈춰섰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5대. 모두 특수 번호판을 단 최고급 세단이었죠. 첫 번째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정중하게 문을 잡고 있자 한 사람이 내렸어요. 사무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 소금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완벽하게 다린 검은 정장, 곧게 편 허리, 반짝이는 구두.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이 회사 건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70대 노신사가 내렸어요. 세 번째 차에서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우진이었어요. 직원들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태식은 신문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인호 회장이 들어서며 사무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태식에게 멈췄을 때 오태식은 몸을 떨었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예의 없이 불쑥 찾아와서 미안했소.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인사를 못했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내 아내를 잃은 뒤로, 아들마저 떠난 뒤로, 가끔 정신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 그날도 그랬지.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내 손을 잡아줬어. 회장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손의 온기 덕분에 다시 살아났지. 회장은 사무실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한수아 씨 계십니까?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회장이 수아 앞으로 걸어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날 12만 원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에 없소.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하겠소. 동방유통 회장 정인호요.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함께 들어온 노신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정 회장님의 오랜 친구 이철수입니다. 그날 밤 저도 회장님을 찾아온 서울을 헤맸습니다. 이사장은 수아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이 회장님을 구한 은인입니다. 병원 CCTV로 확인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우진이 급히 들어오며 회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신 게 아니잖아요. 회장이 우진의 손을 토닥였어요. 괜찮다, 우진아.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었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 정우진이 회장님의 조카? 며칠 전 미팅에서 만난 그 본부장이 사무실 전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삼촌이라고 했어? 그럼 정우진 본부장이 회장님 조카야? 우진이 수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수아 대리님, 이렇게 다시 뵙네요. 삼촌을 구해주셔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 노인이 동방유통 회장이었고 우진이 그의 조카였다니. 오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제 소금을 뿌렸던 그 손이 지금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아 대리님, 우리 동방유통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마케팅 본부 이사 자리를 제안합니다.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대리에서 이사로? 그것도 동방유통에서? 수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분이니까요. 우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팅 때 대리님의 기획안을 봤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마케팅이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회장의 시선이 오태식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태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제 소금을 뿌리던 그 손, 아직도 떨리고 있군요. 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을 수 있소. 그건 이해하겠소. 오태식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회장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요. 그게 회장이든 거지든 사람은 사람이요. 회장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보시오. 이 회사는 이제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기획 대표 장민국이 급히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인호야, 정말 내가 맞구나.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민국이 형? 두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웠던 사이였죠. 장 대표가 회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내가 여기 왔다니. 그것도 우리 직원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수아 대리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위험했을 거요. 장 대표는 수아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 대리, 우리 회사의 자랑이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오태식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상무, 당신이 어제 회장님께 소금을 뿌렸다고 들었소. 오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대표 자리를 원했지. 이번 동방유통 프로젝트만 따내면 내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요. 오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소. 결과만 보고 과정을 무시했어요. 당신은 대표가 될 수 없소. 장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영업이부로 발령입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오. 오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수아는 동방유통 본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회장과 우진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함께 있었어요. 회장이 기자회견 준비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소. 한수아 대리를 우리 회사의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나를 구한 이야기를 공개하겠소.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대리님, 이건 단순한 감사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진은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삼촌을 구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미팅 때 대리님의 진심을 보고 제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회장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우진이 이 녀석 내 앞에서 고백을 다 하는구먼. 다음 날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 앞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도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다 쓰러졌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저를 구했습니다. 회장은 옆에 앉은 수아를 바라봤어요. 1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낯선 노인을 위해 기꺼이 쓴 이 사람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수아 이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뿐입니다. 회견이 끝난 뒤 우진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아 이사님. 수아가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기사는 전국을 뜨겁게 달궜어요. 12만 원이 만든 기적. 진심이 통한 아름다운 이야기. 희망기획 사무실에서는 민서가 수아의 기사를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작은 정원에 하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꽃길 양쪽으로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정장을 입은 우진이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회장이 앞에 나와 축사를 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아들을 잃고
정신마저 흐릿해져서 거리를 헤맸다고요.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은인이 자신의 조카와 결혼하게 되어 이보다 기쁠 수가 없다고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는 동방유통에서 나눔 경영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죠. 수아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전략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수아의 의견을 언제나 먼저 물었죠. 결혼식장 한쪽에는 특별한 하객이 있었습니다. 오태식이었어요. 1년 전 영업이부로 발령받은 뒤 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며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만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죠. 오태식이 수아에게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아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수아가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상무님도 요즘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새로 시작하신 작은 회사 응원할게요. 오태식은 지금 작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간부 자리는 버렸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말이죠. 후배 민서도 와 있었습니다. 1년 전 수아의 용기를 보고 민서도 변했어요.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수아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민서가 수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상자 안에는 손으로 수놓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수아와 우진은 조용히 어느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수아 어머니의 묘지였어요. 비석 앞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수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께 말을 건넸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우진이 옆에서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어요. 1년 전 병원에서 받았던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이너스 정. 수아는 그 쪽지를 어머니 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이 쪽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12만 원이 만든 기적이에요. 우진이 고개를 숙여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묘지를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죠. 수아는 문득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 망설였던 그 순간. 만약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에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이 수아를 보며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날 밤 통장 잔액을 다 쓴 것을요.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12만 원으로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엄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확신도요. 두 사람은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함께 웃으며 12만 원의 진심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고 수아의 용기로 이어졌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세상은 결국 그 진심에 답한다는 것. 그것이 12만 원이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